본 작품은 실화를 각색한 창작물로 등장인물의 이름, 직업, 투자 성과는 허구이며 실존 인물과 무관합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 냄새 좀 어떻게 해봐요.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어요. 지은아, 뭔 냄새가 그렇게 심하다고 유난이냐? 시장 냄새요. 어머니 옷에서 계속 멸치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린다고요. 어머니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눈치도 없어. 30년 넘게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오정자 여사. 오늘도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멸치 우린 국물에 손을 담그고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은에게 그 모든 정성은 단 한 단어로 축약되었습니다. 냄새. 민준아, 너도 뭔가 말 좀 해봐라. 어머니, 지은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드는 순간 오정자 여사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머니, 반찬은 이제 마트에서 사 먹어도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야겠어요? 저희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30년을 해온 일을 그냥 그만두라고? 네. 아니면 최소한 저희 집에 올 때는 옷 좀 갈아입고 오세요. 제가 인플루언서인 거 아시잖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 뒤에 숨은 진짜 가치를 보는 사람과 오직 표면만 바라보는 사람. 지금 이 순간 한 가족 안에서 그 선명한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앞으로는 조심하마. 오정자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숙인 고개 뒤에 어떤 다짐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참,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하는데 혹시 반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제가 만든 것처럼 말할 거예요. 뭐라고? 아, 어머니가 만드셨다고 하면 손님들이 좀. 그러니까 저희 체면도 있고요. 그 순간 뭔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정자 여사의 마음속에서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진심을 단 한순간에 짓밟는 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시장 아줌마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박해 보이는 앞치마 속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도. 그래. 알겠다. 반찬은 내가 준비하마. 오정자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폭풍전의 고요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접시의 반찬으로 시작되어 한 접시의 반찬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몇 가지 나무를 부탁한다는 말 뒤에 더 충격적인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혹시 집들이 때는 부엌에만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30년간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받으며 살아온 사람을 부엌에 숨어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이 까다롭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오정자 여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숨어야 하는지. 그날 밤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좋은 갈비를 고르고 가장 신선한 채소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비는 3시간 동안 찬물에 담가 핏물을 완전히 빼고 양념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손으로 재어가며 만들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비법들이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생강 우린 물로 비린내를 제거하고 배와 양파로 단맛을 내고 간장과 설탕의 황금 비율까지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잡채는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당면을 찬물에 정확히 40분간 불리고 각종 채소들을 하나하나 따로 볶아야 했습니다. 당근은 채 썰어서 단맛을 내고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무치고 버섯은 볶아 고소함을 더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창피당하지 않았으면 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너는 왜 항상 숨어야 하니? 너의 30년 손맛을 왜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 6시간 후 집들이 당일이 되었습니다. 지은이 음식들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정자 여사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고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친구들과 민준의 회사 동료들이 갈비찜을 맛보며 감탄하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때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 만들었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오정자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12시간 동안 끓였다는 말, 손목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다는 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은 어젯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잡채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탱탱한 당면의 비밀에 대해 묻는 손님들에게 지은은 자신만의 비법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정자 여사가 30년간 반찬 가게를 하며 이어온 비법이었습니다. 당면을 찬물에 불리는 정확한 시간, 양념을 넣는 순서, 불의 세기까지 모든 것이 경험으로 터득한 것들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지은을 요리 천재라며 칭찬하고 요리 프로그램에 나가도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요리 채널도 생각하고 있어요. 오정자 여사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요리 채널? 자신의 30년 경험을 훔쳐서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가 도와주셨다고 말하려 했지만 지은이 재빨리 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설거지 좀 도와주신 거예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정자 여사는 재료 준비부터 요리, 심지어 플레이팅까지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30년의 노하우와 정성이 단 한 문장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신 거라고. 그게 자신의 가치였을까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 손님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도 요리를 잘한다며 지은을 칭찬했고 보통 시어머니들이 부엌 간섭을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지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정자 여사의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잘 못하세요. 그 순간 오정자 여사의 마음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이 요리를 못한다고? 30년간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온 그 손맛을 두고 부엌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던 오정자 여사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도 지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고마움이 아닌 이용당연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정자 여사는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정자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손에 의해서.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다시 부탁을 하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오정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겠다고, 30년간 묵혀온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집들이의 성공에 완전히 도취된 며느리는 이제 아예 명령조로 오정자 여사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SNS용 음식 사진을 찍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세요. 사진 찍을 거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동안에는 집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정자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촬영하는데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 30년간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던 아들의 집에서 이제는 존재 자체가 방해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오정자 여사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요청한 메뉴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김치볶음밥, 갈비찜, 잡채, 동태탕, 그리고 특별히 꽃 모양의 계란말이까지 모두 SNS에서 인기 있는 메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요리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김치를 볶으면서도 계란을 부치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 특히 계란말이를 만들 때였습니다. 지은이 어젯밤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계란말이 올릴 건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기술이라니까. 계란말이를 30년 넘게 만들어 온 오정자 여사에게는 허무한 소리였습니다. 계란 3개에 우유 1스푼, 소금 조금. 가장 기본적인 요리를 두고 무슨 특별한 기술이라는 건지. 모든 과정이 30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오정자 여사는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한산한 오후 시장에서 우연히 들리는 대화가 오정자 여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요즘 지은이라는 분 알아? SNS에서 요리 잘하기로 유명하더라.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맞아. 어제 갈비찜 사진 봤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던데. 우리도 따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분이 올린 레시피로 했는데도 응, 근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역시 타고나야 하나 봐. 오정자 여사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은이 레시피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지은은 요리 과정을 전혀 모르는데 무슨 레시피를 올렸을까?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지은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은표 갈비찜 레시피 대공개. 하지만 레시피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30년의 노하우는 온데간데 없고 겉핥기식 설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화가 난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역시 지은님, 따라했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런 비법이 있었다니 대단해요.
지은님 요리 클래스 언제 열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레시피로는 절대 맛있는 갈비찜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은이 직접 만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정자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30년 내공이 이렇게 조잡하게 도용당하고 있다니. 그것도 제대로 된 레시피도 아닌 엉터리 정보와 함께. 더 심각한 건 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 김 씨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정자 씨, 요즘 어때? 장사 괜찮아? 그럭저럭이지 뭐. 그런데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어제 인터넷에서 본 건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가 30년에도 저런 아이디어는 못 내겠던데. 오정자 여사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가 만든 건데? 지은이라는 분이야. SNS에서 유명한 분인 것 같던데. 오정자 여사가 30년 넘게 써온 비법을 두고 참신한 아이디어라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정자 씨도 한번 봐봐. 정말 대단해. 김 씨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권했지만 오정자 여사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시장 한 구석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한 사장이 운영하는 작은 유통업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밝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장은 오정자 여사를 보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정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그제야 오정자 여사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집들이 사건부터 오늘 SNS 레시피 도용까지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 몰랐습니다. 한 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정자 여사의 실력을 20년간 지켜본 그였기에 이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걸 그냥 가져간다고? 한 사장은 분노했습니다. 오정자 여사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정자야,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이건 도둑질이야, 도둑질. 한 사장의 말에 오정자 여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사장, 나도 이제 정말 화가 나. 오정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한 사장이 의자를 가져다 앉혔습니다. 정자야,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이제는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야. 어떻게? 인터넷이야. 요즘 세상은 인터넷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거야. 내 진짜 실력을 온라인에 올려보자. 한 사장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60대 오정자 여사에게 SNS는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진짜는 가짜를 이길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날 오정자 여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자신의 30년 실력을 당당히 세상에 보여주기로. 한 사장, 도와줘.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어. 30년간 시장 구석에 숨어 있던 진주가 드디어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정자 여사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사장의 사무실에서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사진 촬영까지 60대 오정자 여사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요리를 배워온 것처럼 이것도 차근차근 익혀나갔습니다. 정자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첫 번째 사진은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화려한 그릇이나 멋진 배경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흰 접시에 담긴 나물이었지만 30년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금치의 선명한 초록색과 참기름의 자연스러운 윤기가 사진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계정명은 간단했습니다. 정잔의 반찬. 첫 게시물에는 더욱 간단한 문구를 올렸습니다. 30년 세월이 담긴 손맛. 화려한 수식어도 과장된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에는 오정자 여사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날 조회수는 겨우 몇 개였습니다. 댓글도 없었습니다. 오정자 여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멸치볶음을 올렸습니다. 갓 볶아낸 멸치와 견과류의 고소한 조합이 군침을 돌게 했지만 여전히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정잔의 시금치나물이네. 시장의 단골 박씨 아주머니가 첫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둘씩 시장 단골들이 찾아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30년 단골인데 정말 정성이 다릅니다. 이 집 잡채 먹으면 다른 곳 못 가요. 댓글 하나하나가 오정자 여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팔로워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오정자 여사는 매일 새로운 반찬을 올렸습니다. 무말랭이,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각각의 요리에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함께했습니다. 새벽 4시에 끓인 멸치 육수,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콩나물은 꼬리를 하나하나 따야 아삭해요. 힘들지만 이 과정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이런 진솔한 이야기에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포장 대신 30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심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주 만에 팔로워가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단골들의 입소문이 온라인으로 번져나가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정잔의 반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진짜 맛집이 있었네요. 30년 경력이 느껴져요.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이 보여요.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집밥의 따뜻함을 찾는 사람들이 정잔의 반찬을 찾았습니다. 한 달 후 1000명을 넘어선 팔로워 수를 보며 오정자 여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반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니.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혹시 지은이라는 분 아세요? 그분이 올린 갈비찜이랑 정잔의 반찬 레시피가 똑같지 않아요? 이 글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네티즌들이 지은의 SNS와 정잔의 반찬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료 손질법이 완전히 똑같네요. 양념 비율도 똑같은데 지은 씨는 과정 설명이 너무 대충인데 정잔의 반찬은 디테일이 엄청나요. 경험의 차이가 확실히 보여요. 사람들의 의구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진짜일까? 화려한 지은일까? 아니면 소박한 정잔의 반찬일까? 며칠 후 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이 시간 순으로 포스팅을 정리해 본 결과 지은의 모든 음식 사진이 정잔의 반찬보다 늦게 올라왔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거 완전 베낀 거 아니에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지은 사진 뒤에 보이는 반찬통, 정잔의 반찬에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플레이팅만 바꿔서 사진 찍은 거네요.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정잔의 반찬의 음식을 가져다가 자신의 작품으로 둔갑시켰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지은의 SNS에는 의심스러운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레시피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정잔의 반찬이랑 똑같은데요? 원조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 정잔의 반찬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잔의 반찬이 진짜네요. 30년 내공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어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사죠. 오정자 여사는 한 사장과 함께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진심과 실력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정자야 봐. 진짜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한 사장의 말처럼 오정자 여사의 첫 번째 반격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파문이 점점 큰 파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과 진실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도 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지은은 급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라오는 의심스러운 댓글들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바로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8시에 등갈비찜 라이브 할게요. 직접 만드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라이브 예고를 올리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의심하던 사람들과 지은을 믿는 사람들이 뒤섞여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확신했습니다. 몇 번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8시 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8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잔의 반찬을 아는 사람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등갈비찜 레시피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은이 자신 있게 인사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등갈비를 찬물에 담그지도 않고 바로 양념에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핏물을 빼는 과정을 완전히 건너뛴 것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핏물 안 빼세요? 최소 이 시간은 찬물에 담가야 하는데.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핏물을 빼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아, 맞네요. 잠깐만요. 급하게 등갈비를 물에 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가 기본도 모른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양념이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을 대충 넣기 시작했는데 비율이 엉망이었습니다.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양념 비율이 완전히 틀렸어요.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셨는데요. 지은은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압력솥을 꺼내긴 했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압력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압력솥 뚜껑을 제대로 안 잠근 채로 불을 켠 것입니다. 증기가 새면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지은이 당황하는 모습에 채팅창은 더욱 난리가 났습니다. 뚜껑 제대로 안 잠갔어요. 위험해요. 압력솥 사용법도 모르세요?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은이 중간중간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마치 레시피를 찾아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레시피 보고 계신 건가요? 본인 레시피 아니에요? 왜 자꾸 휴대폰 봐요? 지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결국 30분을 끓인 등갈비찜은 핏물도 제대로 안 빠지고 양념도 짜서 완전히 망작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입 먹어보는 순간 지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비린내와 함께 엄청나게 짠맛이 났습니다. 맛있어요. 거짓말로라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 어색한 표정을 놓치는 시청자는 없었습니다. 표정이 다 말해주네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정잔의 반찬한테 사과하세요. 등갈비찜을 30분 만에 끝내다니. 라이브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지은이 급하게 방송을 종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녹화를 해둔 상태였고 그 영상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1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라이브 방송 영상과 함께 비판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30년 내공 vs 요리 초보의 차이. 라이브로 들통난 가짜 요리사. 등갈비찜을 30분에 끝내는 기적. 정잔의 반찬이 진짜였네요. 더 충격적인 분석도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지은의 과거 포스팅을 모두 분석한 결과 모든 음식 사진이 정잔의 반찬보다 늦은 시점에 올라왔다는 것이 정리되어 퍼진 것입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지은이 정잔의 반찬의 음식을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지은의 SNS는 순식간에 비난 댓글로 뒤덮였습니다. 도둑이네요. 30년 내공 훔치고 부끄럽지도 않나요? 정잔의 반찬한테 사과해요. 등갈비찜 기본도 모르면서. 팔로워 수는 하루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정잔의 반찬의 팔로워는 급속도로 늘어나 하루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잔의 반찬 대단하세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요리사죠. 30년 내공이 이런 거구나. 등갈비찜은 정말 어려운 요리인데 앞으로 정잔의 반찬만 팔로우할게요. 오정자 여사는 한 사장과 함께 이 급변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뀐 것입니다. 정자야, 봤지? 진실은 이렇게 밝혀지는 거야. 하지만 오정자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오정자 여사는 정자내 반찬 계정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성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두 진심 어린 응원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짜가 뭔지 알았어요. 정성과 진심이 결국 이기네요. 30년 내공 앞에 가짜는 설 자리가 없죠. 등갈비찜의 진짜 어려움을 알았어요.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 묵묵히 쌓아온 실력이 드디어 세상에 제대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화려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도 모든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오정자 여사의 첫 번째 반격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라이브 대참사 다음 날 아침, 민준의 휴대폰에 회사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야, 너 와이프 그 사람 맞아? 어제 라이브 본 사람들 난리야. 어머니가 정자내 반찬 하시는 분이라며? 우리 와이프가 완전 팬이래. 어제 라이브 방송 실패 영상이 곳곳에 퍼져 있었고 댓글들은 참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의 정자내 반찬 계정이었습니다. 팔로워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마다 존경과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SNS 같은 걸 시작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비교할 이유도 없었을 거라고.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조용히 내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다 망쳐놓으셨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과 함께 깊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회사 상사로부터 급히 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준을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상사의 책상 위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어머니가 오정자 여사님 맞나요? 상사가 브랜딩 프로젝트 제안서를 가리켰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전통 음식 브랜드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협력 파트너 명단에 정자내 반찬 가게가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SNS에서도 꽤 화제던데요. 민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는 단순히 시장 반찬 가게를 하는 분이었는데 회사와 연결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어머니께서 부동산도 상당히 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이요? 시장 근처 상가 건물 2동을 소유하고 계시던데 월 임대료가 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상사는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 음식 활성화 재단에도 매년 기부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매년 5천만 원씩 벌써 3년째래요.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설거지 도우미 취급받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었다니.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몰랐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숨겨온 진실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시장 아주머니가 아니라 사업적 감각과 사회적 책임감까지
갖춘 성공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차분하게 앉아 계셨고 옆에는 한 사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반면 지은은 소파 한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이 엿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오정자 여사가 말렸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엄마가 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안 했는지 아니? 아니요, 어머니. 너희들이 엄마를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 돈 때문에 좋게 대해주는 건 진짜가 아니잖니. 지은이 비죽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래요? 왜 이렇게 돌려서 하세요? 덕분에 저만 완전 바보가 됐네요. 지은아, 내가 바보가 된 게 엄마 때문이야? 오정자 여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가 갑자기 SNS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비교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요. 내가 엄마 음식을 내 거라고 속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속인 게 아니라요.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한 사장이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부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은 씨, 이 모든 게 너희 시어머니가 30년간 이룬 거야. 지은이 서류들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돈 많으면 다 해요? 어쨌든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건 맞잖아요. 거짓말? 엄마가 언제 거짓말했어? 오정자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건물 주면서 왜 그냥 시장 아줌마인 척 하셨어요? 그럼 넌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냄새 난다고 창피하다고 숨으라고 했잖아. 그건 그때 몰라서 그런 거고. 몰라서? 그럼 지금은 알겠다는 거야? 지은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더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사진 찍은 건 맞아요. 오히려 어머니 음식을 더 널리 알려드린 거죠. 민주는 아내의 이런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지은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사실이잖아요. 오정자 여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정전에 요리교실을 열 거야. 요리교실이요? 하, 웃기네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요리교실이에요? 이미 부지도 확보했고 인테리어도 계획 중이야. 한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벌써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강 신청했어.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0명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섭외 제안이 들어왔어. 오정자 여사가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렇게 원하던 요리 프로그램 말이야. 엄마한테 제안이 왔어.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꿈꿨던 모든 것들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꿈꿨던 건데, 내가 먼저 뭘 했는데? 거짓말 말고, 저는 정말 열심히 30년 동안 진짜로 요리해온 엄마랑 한 달도 제대로 안 해본 너랑 같다고 생각해? 마지막 발악처럼 지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떤 요리도 안 해줄 거예요. 그래, 안 해도 돼. 엄마가 할 테니까.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카드마저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준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민준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오정자 여사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더 이상 숨지 않을 거고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자네 반찬 계정에 또 다른 협업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오정자 여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반면 지은에게는 설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허영과 거짓말이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시장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잔의 요리교실 마음을 담는 한 접시.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었습니다. 오정자 여사가 매입한 2층 건물을 개조한 이곳은 1층은 작은 카페 겸 반찬 판매점으로 2층은 요리교실로 꾸며졌습니다. 개강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전 신청자만 200명이었지만 당일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까지 합쳐 300명이 넘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30대 엄마들,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20대 신혼부부들, 심지어 60대 남성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습니다. 모두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진짜 정잔의 반찬을 직접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지은의 가짜 요리와는 차원이 다른 30년 내공의 진짜 손맛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 수업은 잡채였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각 재료의 조화가 까다로운 요리였죠. 오정자 여사는 학생들 앞에서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 재료를 따로따로 볶는 거예요. 당면은 먼저 삶아서 참기름에 묻혀두고 야채들은 하나씩 개별로 볶아서 색깔과 식감을 살려야 해요. 학생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의 레시피에는 나와 있지 않은 비법이었습니다. 오정자 여사의 설명에는 30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레시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철학과 마음가짐까지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오정자 여사가 만든 잡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당면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각 야채들의 고유한 색깔과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또 다른 학생은 감격해했습니다. 30년 내공이 이런 거구나.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수업 중간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준과 지은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다니. 반면 지은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2달 전에 거만하고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SNS 팔로워는 계속 줄어들어 이제 몇백 명에 불과했고 아무도 그녀의 포스팅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협업 제안은 물론이고 광고 문의조차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요리교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이 오정자 여사를 바라보는 존경스러운 눈빛, 진심 어린 질문들,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씁쓸한 것은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이 방송은 시어머니가 하게 되었고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초라함만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요리교실은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대기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오정자 여사에게 배운 요리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강생 중 한 명인 김수진 씨는 반찬 배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을 찾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수강생인 박영희 씨는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건 요리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정성을 다하는 마음, 진심을 담는 방법을 배웠어요. 오정자 여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30년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보람찼습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정식으로 요리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한 것입니다. 진짜 손맛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민준이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어머니, 방송 한번 나가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요리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정자 여사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화려한 걸 원하지 않아.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어. 결국 오정자 여사는 방송 출연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요리교실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고 각 반마다 30년의 경험을 정리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1년 후 정잔의 요리교실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수강생들이 찾아왔고 졸업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식당을 차렸고 누군가는 반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정잔의 반찬에서 배운 진심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SNS에 허영심 가득한 포스팅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시어머니의 요리교실을 도우며 진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오정자 여사는 요리교실 2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지은이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준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장도 가끔 들러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자야,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네. 한 사장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30년 만에 진짜 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오정자 여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서 있는 진짜 오정자 여사였습니다. 그날 밤 오정자 여사는 정자네 반찬 계정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정자네 요리교실 1주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며 저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담아 가르치겠습니다. 댓글에는 수천 개의 감사 인사가 달렸습니다. 모두들 정자네 반찬을 통해 진짜 음식의 맛과 정성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0년간 시장 골목에서 묵묵히 반찬을 만들던 오정자 여사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요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한 접시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오정자 여사의 소박한 반찬 한 그릇이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드러내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진짜는 결국 빛이 나는 법이고 진심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가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때로는 자신조차 속이며.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결국 진짜입니다. 진짜 마음, 진짜 정성, 진짜 사랑. 오정자 여사의 30년 내공 앞에서 무너진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심의 가치였죠. 지은의 화려한 SNS 뒤에 감춰진 공허함, 민준의 무관심 뒤에 숨어있던 죄책감, 그리고 오정자 여자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가치. 완벽한 해피엔딩을 주지 않은 이유는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의 시작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진짜 의미 있는 것 아닐까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오정자 여사가 있다면 그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길.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길.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것들은 결국 빛이 납니다. 오정자 여사의 소박한 반찬 한 그릇처럼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진짜들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